우리는 흔히 나는 되게 불완전해서 나의 반쪽을 찾아야지 완전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약간 판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반쪽인 사람과 반쪽인 사람이 만나면 하나가 되기는커녕 내가 가진 반도 잃어서 반의 반만 남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에게 없는 반을 채워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없는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부부가 파국으로 치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결혼을 기억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내가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더 그런 리스크는 커집니다. 근데 내가 온전하게 내 운이피디가 건강해서 난 혼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하나인 사람과 하나인 사람이 만났는데 둘이 아니라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정말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이 난관들을 잘 현명하게 그거를 넘기 위해서는 둘이 가진 걸 다 쏟아부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때 같이 공동의 작업도 있지만 어쨌든 부부도 서로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 엎어지고 힘들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한 팀이니까 남편한테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날 채워줄 사람을 구하는 거 잘못되다는 거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누구한테도 정서적으로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내가 힘든 거를 위로받고 싶고 이런 건 소통이 되어야지 정서적인 걸 나누고 다시 힘을 얻고 내가 나가서 싸울 힘을 이런 관계여야 되는 거지 나 못 싸우겠으니까 다시 네가 가서 싸워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부모와 자식도 비슷한 관계인데 자식이 힘들고 지쳤을 때 엄마한테 와가지고 위로받고 다시 힘을 충전하고 나가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좋은 가정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내 배우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온전한 성숙한 나라는 건 자기 그 감정을 잘 인지하고 잘 다룬다는 의미인데 이게 나의 슬픔과 분노를 오로지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막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슬픔을 이건 내 슬픔이니까 배우자는 모르게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기꺼이 어깨를 내주고 위로하고 토닥여줄 수 있지. 내가 내 문제에 허덕이는데 옆에 내 파트너가 막 나 힘들다고 막 그렇게 엎어져 있을 때 일으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거죠. 상대방에게 그냥 위로받고 충전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거조차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나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챙겨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고 이미 이분도 되게 스스로가 불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났을 때 더 시너지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부부라고 해서 서로 기댈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남편도 회사에서 막 짜증나는 상사가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랬을 때 와이프가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애 둘한테 시달리고 막 애가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못 먹고 했는데 남편이 와갖고 막 나 회사 그만둘까 막 이러면 아내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정신적으로나 몸을 건강해서 내 문제를 잘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상태면 남편이 와서 나 회사 그만둘까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래 힘들지? 힘들면 좀 쉬어도 괜찮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내가 건강해야 내가 운이피디가 건강해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지금 이 상황에 네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이 나와? 이렇게 싸우자가 되는 거죠. 약간 정화를 해서 이상적인 부부관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충분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그리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난관에는 같이 온 힘을 다해서 그걸 극복하고 팀워크 말 그대로 팀워크가 잘 되는 사이가 좋은 부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막 엄청 불타오르는 왜 불이 모닥불이 있으면 땔감을 넣었을 때 더 확 타오르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또 은은한 불이 있기도 하고 변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약간 이분법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부의 사랑도 되게 유동적이다. 연애 모드를 끄고 생존 모드로 돌입해야 될 때도 있고 생존 모드를 잠시 꺼놓고
연애 모드로 갈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저는 제 기억이 다 정화가 되면 그것에 맞는 적절한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의 뭐 배우자나 짝이 정화를 했을 때 그런 사람이라면 더 수월한 사이가 될 것이고 수월한 사이가 된다고 해서 뭐 365일 뭐 하호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리치풀님은 제가 충분한 답이 됐나요?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육아도 아이의 행동이 되게 내가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에 척도가 되고 그래요. 리치풀님 네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 땐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왜 만나 내가.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저는 오히려 주고받는 게 명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사이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한 사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쪽만 막 주고 한쪽만 받고 이런 것도 역시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밸런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녀 사이도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근데 한쪽에서 막 밑 빠진 톡에 물 붓기로 막 하는 거는 정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